네,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날의 정영입니다. 자, 오늘은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이 살짝 붕괴됐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당연히 조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심스럽게 확인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강남 선님. 예, 4월 옵션 만기 포지션 상승입니다. 저번 달은 좀 달라요.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이니까 너무 겁먹을 건 없고요. 잠시 후에 설명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 좀 지수가 막판에 좀 투매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뭐 투매라기보다도 막판에 미선물 지수의 좀 급락이었죠. 중국 증시는 견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있기 때문에 3월 같은 패닉 장세는 오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시면은 금일 5일선이 좀 붕괴됐네요. 일단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금일 시가 대비 올라다가 종가가 저가. 그래서 현재 5일선이 붕괴. 이럴 적에 우리가 보는 것이 있죠. 거래가 현재 좀 늘었느냐, 줄었느냐. 또 밑에 보면 투자 심리가 50을 지키고 있느냐, 붕괴됐느냐.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매수 수준을 보내고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5일선이 붕괴돼갖고 내일 다시 회복할지, 다시 붕괴될지, 회복하지 못할지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죠.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실전 매매입니다. 실전 매매는 내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적의 비중 자체를 5대5로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일 일단 경계권에 들어간다. 또 다시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가는 것 보고 사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시가 이상 5주선에 근접 터치하고 내려왔죠. 또 월봉 상태 보면 4월 달 접어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이나 시가 이상 고점에도 발효저가 재매수. 왜? 항상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시가 이하 아래 위에 꼬리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현재 또 역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조정권이기 때문에 최소한 5월달 또는 9월달까지는 항상 행보 기간 조정이 주어져 있다. 기간 조정이 아직 남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네. 고객이택금 코스피 지수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한번 같이 여러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 고객이택금의 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진 역사적인 최고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고객이택금의 풍부한 자금은 코스닥 테마 장세가 계속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신용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리고 증시는 바닥이 나오고 튀어 올라왔습니다. 바로 신용잔고의 급감과 유례없는 고객이택금의 증가, 이거는 증시의 하방 경직을 보이는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또한 이 만기 포지션 자체가 이번 코스피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바로 만기 포지션이 이 파란색이 이제 외국인이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늘어나죠. 자, 지수가 떨어지면 개인은 하락에 대한 베팅을 걸어서 지수가 떨어져야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저번에 그 3월 만기는 하락에 베팅을 걸었지만 지금은 상승에 대한 방향성의 포지션이 취해졌기 때문에 그런 예전 150포인트 뭐 이런 조정보다는 외바닥에 따른 정상적인 쌍바닥 가정으로 가능성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5일선에 대한 붕괴는 경계를 해야 된다. 다만 이게 예상치 못했던 조정이면 문제가 되겠죠. 혹은 중요한 지지권을 깼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상을 다 했던 거고 그리고 어떤 그 의미가 정상적인 어떤 5일선에 대한 반락, 쌍바닥 맞는 과정이죠. 근데 쌍바닥 만들지 안 만들지 또 몰라요. 또 안 만들 수 있는 거죠. 전저점 붕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점차 둔화 가능성과 여러 가지 이제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전저점 깨는 형태보다는 보통 이제 제 비빈 차트라고 따로 이제 개발한 기준이 있는데 1600선 그리고 이 옵션에 대한 그 수급으로 봤을 때 1600에 대한 하방이 강해요. 그래서 1600대 초반에서의 하방 경직을 보이면 거기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고요. 내려가게 되면 많이 빠져봤자 그 정도의 가능성을 두면서 쌍바닥 가능성을 둘 만큼 시장 이번에 조정은 첫 번째 바닥에 못 섰을 때 두 번째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될 수도 있겠지만 된다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모르니까 5일선 회복 후에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위치가 일단은 5위선 붕괴되고 나면 10위선도 160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다가 회복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좀 지수가 막판에 좀 밀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시장에서 뭐 그렇게 패닉 장세로 가지는 않고 있죠. 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그 가지 않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채 이제 신속 인수제라든지 한국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이런 안전판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부양 정책으로 한 템포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쌍바닥 신화로 좀 내려오는 흐름이죠.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급할 거 없다. 이번에 외바닥에서 바로 V자로 가는 경우는 이제가 좀 드물었다. 대신 이번에 내려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이제 특별한 뭐 돌발적인 악재는 없었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확산, 미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이제 매물이 출회된 부분이고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거의 또 이번에 슈퍼 추가 부양 정책을 또 4월 말 이후에 꺼내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부양 정책 4월 달에 한도가 다 소진돼도 또 5월 달에 추가 부양 정책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3일부터 있을 4월 3일, 10일까지가 렘데시비르 중국 임상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아마 그 전후로 해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때가 아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임상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겁낼 필요가 없겠죠.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굉장히 시가부터 종가까지 강한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물이 상한가 한번 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렘데시비르가 임상에 성공하면 다시 그런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패하게 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외바닥 형성 이후 쌍바닥 시전 시 본격적인 상승 전환 국면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 쌍바닥 패턴은 형성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선 회복 안착하는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이 형성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바이오 업종이 제가 이제 어제부터 좀 과열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부터 폭락세가 나왔죠. 그래서 그만큼 렘데시비르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오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폭락 장세가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월 달은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면서 매매 전략을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이제까지 많이 떨어졌던 IT 전기차 업종 위주로 선별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450포인트대 중요한 지지권으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이번 달에 역시 지난달에 올라왔죠.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아래 윗골이 대음선이 나오고 횡보세가 이뤄진 다음에 2, 3개월 뒤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지는 패턴이 전개됐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상반기도 상반기지만 특히 3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내려올 때 또 저가 매수 기회 잘 누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자, 일단 현재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죠. 투자격언. 이 투자격언이 정답이에요. 본래 바닥에서 깡통 찬다. 그래서 바닥에서 급등락 볼 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이 내동매매라는 것은 급등락할 적에 샀다 팔았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비중을 잘 지켜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비중은 5대5가 제일 좋습니다. 자, 동방을 좀 볼까요? 자, 동방 상태를 보시게 되면 오늘 3박자 관점에서 하나, 둘, 셋 방향이 우위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우위로 잡혔을 적에 이등평에서 우리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5일선, 21선, 60일선, 이등평선 3개 이상이 정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혼 조건에서 5일선이 21선, 60일선 뚫고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골든이라고 그래요. 골든 반락. 그러니까 아침에 시가야 반락할 때는 우리가 매수의 관점. 추세가 어저께 그저께 전환되고 오늘 3일째 방향이 우위로 접혔고요. 이럴 적에 보는 것이 또 있죠. 수급이 우위를 점해야지만 주식이 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연속 증가, 또 투자 심리가 54 활성화돼야 돼요. 이 투자 심리가 활성화가 안 되면요 상승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정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선행성 지표를 잘 보면서 방향성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시면 단기 지표가 있죠. 이 단기 지표가 50 이상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가에 반락할 때는 매수의 관점, 분할 매수, 방향의 고려 방향 오히려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반등성이 아니라 중장기를 본다. 근데 이 동방 같은 경우는 월봉 상태를 보시면은 우상향, 예바닥이 아니라 쌍바닥을 시연하는 과정인데 잘 보세요. 대량을 시연되고 대기매물 때 한번 좀 이식매물, 이식매물, 대기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조정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잘 보셔야 됩니다. 대략은 종가를 돌파한다고 보는 게 2,000원 기준 2,200원대를요. 돌파, 지지만 받는다면 이런 것들이 신고가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 탈출 시도형이지만 2,000원 기준 2,200원을 돌파할 때는 파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 탈출 시도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강남구 선생님. 예, 그 코로나 관련주는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수가 떨어졌죠. 그러면 지수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코로나 관련주는 오히려 이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매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젠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세계 국가들에서 많은 요청이 옴에 따라서 지금 시젠의 매출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에서 뭐 대표 주자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흑사병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MTNW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나서 22세 공개 방송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하락이다. 진단키트가 하락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는 조정에 대비하라 해서 오늘 아침에 다 시가에서 매도 관점 해서 다 하락세가 나왔죠. 지금 이제 뭐 재차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확산이 다시 되면 그럴 수 있겠지만 확산보다는 이제 둔화 가능성에 초점 맞춘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자제를 하신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차 다시 한다면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은 신풍제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역시나 지수가 최근에 외바닥 치고 이제 향후 쌍바닥 가능성 쌍바닥 못 치고 또 밀릴 수도 있겠지만 돈을 무제한 쪽으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점차 둔화 가능성이 어차피 있다고 봐야 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또 과거에 지금 아시아의 흐름 봤을 때 코로나가 확산보다 이제 둔화를 보면서 안정을 찾고 있는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결국은 이탈리아도 이제 좀 둔화가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둔화 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가 이뤄지는 만큼 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고 이번 만기 포지션이 상승 포지션이고 현재 고객특금의 증가, 신용잔고에 대한 급값 이런 토탈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일단 지수에 대한 예전같이 폭락세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한 장인데 그럼 코로나가 올라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역시 5.23 분기는 매도가 돼야 되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약세 신호 났기 때문에 매도 관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열되어 있는 코로나 관련주는 더 이상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겠죠. 보유주 같은 경우도 뭐 아깝다고 보유하다 보면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진바닥이 아니니까 아직은 또 재차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진바닥을 쳤을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주는 더욱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일단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또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좀 상반되는 종목을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제 국내 이제 보안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가 카카오 쪽에 이제 보안 솔루션 업체로 또 알려져 있으면서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해외 쪽에 또 진출하는 기업 중에 역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이 드림 시큐리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눈에 띄는 부분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1선을 첫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 보안 솔루션 업체면서도 국내 유일하게 이제 삼성 SDS 블록체인 플랫폼 파트너사죠. 넥스레저를 단독 공급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구독형 안면 인증 서비스를 아마존 쪽이랑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은 역시 앞으로 또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5주선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닥권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중장기는 지지권은 이제 1000원대 이전 저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1선 돌파가 이뤄지는 만큼 21선 돌파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최대 주주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주주들 유상증자 단가 부근이 2,6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꽤 수익률이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2,500원대 부근에서부터 이제 추세가 깨지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 60일선 2,000원대 중반대 부근을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이렇게 뚜렷하게 최대 주주가 이제 유중에 참여하고 지분을 늘리고 신사업을 확대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국내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역시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역시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드림 시큐리티는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랩지노믹스인데요. 아까 시즌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주식은 항상 선행성이죠. 지금 실적이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하반기 실적을 급증할 만한 기업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만약에 코로나가 둔화된다라고 하면 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해외 쪽에서도 이제 찾지 않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겠죠. 물론 상반기는 실적이 좋겠지만 그래서 주가가 미리 상반기 실적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5일선 이탈 되면서 파라볼릭이 음전한 나오죠.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신뢰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50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흑산병이 나오죠. 반대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적산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월봉 차트를 본다라고 해도 지난달 3개월 동안 올라가면서 아래 윗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이런 봉을 보고 일단 거래량을 보고 먼저 선행성으로는 지난달에 상투 신호가 나왔다. 먼저 치고 빠지고 나오는 전략이 원래 정석적인 부분이죠. 이번 달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또 쭉 5개월의 평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먹은 것도 토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렇게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밑에서부터 빨갛게 하나 나오는 순간이죠. 그리고 첫 2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턴하는 순간, 그럴 때가 급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CD가 이제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 맨 밑에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 상승 전환을 기조 자체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달은 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지난달의 고점 매도 이후에 채차 뭐 10,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단기 조정에 일단은 계속 대비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거래 터질 때 성장성,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나올 때 그럴 때 집중하시고요. 선반영돼 있는 기업들, 항상 주식은 과열권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거품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껴있는 기업들은 조심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소님. 네. 자, 알서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장 강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제어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참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알서포트 보시게 되면은 주가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냐면 바로 연속적인 강세가 나옴에 따라서 상한가, 제가 항상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죠. 연속 상한가 2번이면은 항상 그냥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연속 상한가 2번이면 다음날 시가 이상 던집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과열권까지 왔어요. 당연히 오늘 시가 이상 던져겠죠. 또한 코로나 관련주가 지수가 지금 외바닥치고 좀 올라오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둔화될 여지가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특히 CJ는 좀 대표적인 진단키트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주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진단키트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단기 고점에 와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것도 매도를 좀 분위기가 어차피 코로나 전체가 좀 하락세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뭐 재택근무로 인해서 실적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같이 전체적으로 밀릴 수가 있겠죠.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으면 코로나가 좀 둔화된다면 그때는 떨어지겠죠. 아직까지 둔화까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겠지만은 점차 둔화 가능성은 이제 시장은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팬데믹 선언 전체 전 세계 국가를 통제하고 타이트하게 만약에 통제하게 된다면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비상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제 WHO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좀 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좀 철저하게 또 규제를 함에 따라서 소멸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보다는 좀 둔화 속의 형태를 띠면서 이제 만약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다면 억눌렀던 소비 욕구가 폭발함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쌍바닥만 만들어진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매도 후 일단 관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메가임디 보도록 했습니다. 이 메가임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계약 연기로 인한 이 온라인 교육주가 강세를 많이 띠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 계약 연기는 계속 계약 연기인데 연기에도 떨어지고 이때는 올라갔지만 계약 연기가 발표가 되는 날 올라갔다가 쭉. 그러니까 지금도 계약 연기 나와도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차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뭐 계약한다고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응봉이 나왔죠. 그리고 이 당시에 대량 거래 최고 텄습니다. 쌍봉 치고 거래 터졌던 시점을 깨면 끝난 거죠. 상투 찍은 겁니다. 끝났다. 여기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의 반등 의외로 올라갔지만 전고점 부분은 당연히 매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상투 찍은 거기 때문에 관망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리의 전문가님. 네. 자, 저는 코스모 화학을 좀 볼까요? 이 코스모 화학. 자, 이 2차 전지, 뭐 전기차 뭐 다 좋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봐줘야 됩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침체권에서 또 종목도 침체권에서 바닥을 터날 적에 애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 거기서 수급 배후에서 주식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봉. 주봉 상태를 보면 현재 주봉에서 애바닥 시원하고 쭉 올라갔어요. 근데 애바닥은 절대 그냥 안 가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이제 쌍바닥.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상적인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봉은 단기로 보는 것이고 주봉은 중기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주봉에서 위치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3박자가 잘 맞는 상태이고요. 또 잘 보시면 맨 밑에 이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아직 안 보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3박자가 맞는 상태 5일선 회복 또 5주선 회복 지지받고 상수로 전환되는 거 보고 매수해도 충분하다. 이럴 적에 항상 올라갈 땐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우리가 매수의 관점이다. 하단 추세는 손절 라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진 전문가님 한번 더 하시죠. 예, 노란톡에서요. 공명정주, MTNW 공명정주 검색하셔서 무료 입장하시면 되고요. 내일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내일도 특별하게 제가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는요. 램델 11일 임상 결과와 미 슈퍼 부양책에 따른 시장의 향방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강남큰 손님. 예, 노란톡 MTNW 강남큰손 또 검색하시면 이제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요. MTNW 항상 오늘 방송 끝나고 22시 저녁에도 공부할 텐데 시간의 단위가를 공부를 하면은 다음날 주도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급등하고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시간에서 보면 나오기 때문에 주도 테마주 잡으실 분들 꼭 공개 방송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리 전문가님. 네.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확인 매매가 좋아요. 이번에 우상으로 쌍바닥 시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